여자친구 만나면서 모텔 갈래?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너가 엑센트를 타봤어? 너 소나타 안 타봤지? 아 타봤죠. 저는 중고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이 몰라. 그래서 불행한 것 같아. 좋은 옷 입어서 왜 행복하지? 그게 돈이 돼? 안 들면은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어. 너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돈이 많은 줄 아냐? 이재용이요. 근데 두 번째는 모를 것이다. 원래 사람은 첫 번째는 기억하는데 두 번째는 기억 못해요. 손흥민이요. 지랄하고 쌈치게 SK제 대략 네. 한 250조 정도 돼. 내가 기껏 열채 건물주에 뭐 100억, 네. 150억 자산 얘기하면서 야, 내 재산으로 지구를 한 2252바퀴를 돌려갔다. 와. 드디어 재벌을 모여물었다. SK제. 와, SK요? 다음은 이재용 회장님이다. 오, 어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무거운데? 네, 괜찮아요. 어떻게 좀 술은 맞으세요? 이게? 네, 좋습니다 저는. 술 따줘. 수환이 술 좀 많이 먹여줘.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 네. 아, 재벌은 이렇게 장판을 까는구나. 장판 깐다는 모르지. 한 사람 받을게. 방금 약간 밑잔 시작해서. 네. 그니까. 용서해 줘. 재벌들 괜찮아. 넌 깔지 마. 돈 없는 애들은 깔면 안 돼. 저 소주 마시잖아요. 이제 너가 SK 3세라고 이제 많이 이슈되고 있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SK를 되게 좋아해. 내가 처음에 SK를 언제 한 줄 아냐? 너는 잘 모를걸?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그래도 너 혹시 장학 퀴즈 아냐? 알죠. 당연히 알겠지. 너네가 또 후원해주고 있었으니까. 네네. 옛날에 그 차인태 선생님이라고 음악이 막 나오면서 방송을 SK에서 후원을 계속 해줬어. 장학금을 계속 줬다고. 그래서 SK가 나한테는 좋은 이미지야. 사회적으로 진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해. 활동을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족 아니랄까. 가족 아니랄까. 그 새끼야 일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태원 회장님을 아는데 너가 실제로 삼촌인 거니 그럼?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오촌 당숙. 이제 최태원 회장님은 외할아버지의 동생의 장남. 창업주의 조카. 아, 엄마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사촌 오빠. 사촌 오빠인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 가까운 거지. 최태원 회장님 삼촌이야? 삼촌이라고 부르죠. 그지? 별거 없어. 대기업이고 뭐 재벌이고 뭐 있냐. 그냥 신발 한 켤레 더 좋은 거 신고 뭐 그리고 헬기 하나 좀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헬기 하나 있으세요? 회사에 있는 걸로 회사에 알고 있겠지. 있어요. 아, 회사에? 그럼 자주 이렇게 막 보시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보통 하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얘기. 뭔 소리야. 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조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월 1일에 한 120명 모였어요. 우와. 1대1로 뭐 말씀하시기는 워낙 인원이 너무 많고요. 거기도 거의 임직원처럼 만나. 맞아요. 그래. 이게 테이블 와서 그러네. 그냥 각자 한마디씩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찌까 미팅 오래 그래. 여기서.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쓰시나요? 200 안 써요. 골프에 쓰는 거가 나머지는 지인들 밥 사주는 거. 근데 그거를 제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진짜 하루에 3만 원이 안 돼요. 야. 일단 옷 안 사고 차 안 타고 좀 걸어만 다니고 지하철 타고.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자, 우리 이승환 대표한테 돈이 많이 있을 거라고 밥 얻어먹으면 걔 초죽음이다. 자기도 하는 3만 원밖에 안 쓰는데 그거를 막 10만 원짜리 밥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아주 속편하게 밥을 먹었다가는 아주 걔 작살납니다. 오늘 저는 솔직히 10,000원에서 3만 원 사이만 써도 살 수 있거든요. 뭐 사실 뭐 제가 물건에서 오는 행복이나 음식에서 오는 행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행복을 좀 덜 느끼는 편이에요. 스포츠카가 있어도 안 탄다든지. 이야. 뭐 저게 뭐죠? 있었죠. 브랜드가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였죠? 뭐 주어지는 거라 사실. 주어졌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거에 흥미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왜 행복한지를 모르겠어요. 좋은 옷 입어서 왜 행복하지? 갑자기.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행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됨으로써 소비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면 소비를 못하게 되면 불행이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에는 항상 불행이 따라오긴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면 무엇을 하지 못했을 때 불행해져요. 근데 내가 소비를 해서 행복하면 소비를 못할 때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진 않아도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 총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벽이 느껴진다. 다르네. 네. 세계관이 달라. 정체성, 이게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말할 수 없으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행복이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요. 주어지는 행복보다 쟁취하는 행복을 좀 더 습관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얻는 거 쟁취?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주는 돈, 직장에 주는 인센티브, 그냥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 내가 성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 편집을 PD는 열심히 한 거 이런 거? 그렇죠. 그 기술은 사실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행복 포트폴리오라는 게 10대 혹은 이제 어렸을 때 유년기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음식, 기본적인 거잖아요. 20대 때는 또 이제 사회 성인으로서 밖에서 노는, 소비를 하는, 예, 그렇죠. 노는 것들. 연애하고 어디가 그래서 연애해서? 네? 연애하고 어디가? 연애하고 어디 가세요? 쟤한테 물어보지 마. 쟤는 몇 살이야? 내가 봤을 때 모태솔로야. 한 잔 드리겠습니다. 30대 때는 좀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커리어를 쌓고, 30대 후반 때는 좀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쌓고, 40대 때는 내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조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50대 때는 그거를 물려받을 사람을 양성하는. 승환이가 이제 40, 50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내 가족이라든지 간접 경험도, 맞아요. 선배들이라든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간접 경험도 있고, 인생은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 복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운기? 복이라는 거는 주어지는 것들. 운이라는 거는 기를 쓰면 기회가 와서 크게 터질 수 있는 게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노력을 하면은 운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건 운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복의 영역인 거지. 운이라는 건 내가 로또를 계속 사. 노력을 해. 하면 운이 터져요. 복이라는 건 터지지 않아요. 복이라는 건 주어지는 거고, 운이라는 건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는 뭐야? 기는 노력. 우리 각자가 복이 다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주어진 위치가 다 다르죠.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속도가 나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내가 100km 앞에 있어요. 속도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100km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0에서 시작해. 하지만 속도는 100km예요. per hour. 1시간 뒤면 100km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속도가 있으면은 위치는 바뀌기 마련이에요. 근데 위치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억짜리 여기 나왔다. 100억짜리. 그럼 어떻게? 가속도. 속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가속도를 어떻게 키워? 가속도는 속도를 바꿔줘요. 일단은 유의미한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편집자다. 편집에 대한 성실함. 내가 이 업을 누구보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그러면은 누구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죠. 우리 셋 다 편집자예요. 저는 1년 차고 5년 차고 10년 차예요. 똑같은 미션이 주어졌어요. 누가 속도가 빠를까요? 10년 차가 훨씬 빠르겠죠. 짬밥과 내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다르다. 좋은 차들은 밟았을 때 가속도, 속도, 위치가 바로바로 바뀌어요. 근데 안 좋은 차들은 엑셀을 밟아도 RPM이 천천히 오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천천히 오르고, 위치가 천천히 바뀌죠. 네가 뭘 알아? 나 안 좋은 차 안 타봤잖아.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네가 뭘 알아? 모르지. 너가 엑센트를 타봤어? 너 소나타 안 타봤지? 타봤죠. 타봤다고? 저는 중고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짜? 혼다 CR-V SUV였어요. 진짜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제 차 없죠.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속도를 내고, 사실 속도보다는 가속도를 내야 된다.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후배들을 조언을 해주고 가장 효율이 났을 때, 정체성을 스스로 제일 빠르게 찾는 사람, 빨리 가설을 내릴 수 있는 사람, 틀리더라도 과감해야 돼요. 도전정신, 그 배포, 아량. 그게 힘들어. 예, 근데 그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못하는 건 명확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맞아. 내가 마케팅을 잘해도 영원에서 1억 만들어주는 마케팅만 잘하지, 구글처럼 마케팅비를 1000억 단위 썼을 때 그걸 또 잘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되고, 가설을 세워서 그냥 무한한 노력, 그러니까 성실함,
노력을 해서 그 가설,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가설을 빨리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행복해지고요. 행복의 총량이 훨씬 커져요. 그 다음에 무너지지가 절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큰 행복이 오지 않더라도 큰 불행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태초적으로 순서를 대부분 헷갈리죠. 도파민적인, 그러니까 맞아요.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행복을 놓치고 근본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순간 좀 많이 늦긴 하죠. 아, 이미 나이가 많이 늦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필요해. 괜찮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예. 행복만 이야기했다. 예. 이게 행복의 총량이죠. 행복의 총량 나 까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야, 너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 행복이다. 그래서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주어지는 것과 금전적인 물질적인 행복에 치중을 네. 하다, 그게 습관이거든요. 집안의 습관. 그거에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행복을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엄청 아프리카만큼 못 살냐 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소한 생계는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돈 많이 벌어라, 대기업 가라, 너 공무원 되라. 맨 하기 싫은데 맨 맞아요. 강요해서. 근데 정체성에 집중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그 시대의 습관을 잘못 물려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타인이잖아. 어쨌든 내 아들과 내 타인이죠. 딸도. 그런데 내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고, 너는 어떤 걸 되고 싶니? 너는 어떤 걸 살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본질적인 근원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학벌이 안 되면 너 생고생해, 너 죽으라 고생해, 너 그래서 대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막 의사들 됐는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나 하기 싫은데 막 피 보고 막 칼질하고 막 살 도려내고 싫은 거야. 내가 어부여도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의 정체성이 뭐야? 모른다고 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부지만 목수랑도 친해지고 다양한 업을 보여주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뭐가 즐거운지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누가 멘토가 돼줄 수 있는지 소개시켜주는 게 사실 부모의 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부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고, 뭐 다행히도 운이 좋게 제 스스로가 좀 찾았고, 사업 잘 돼? 뭐 잘 안 되진 않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너 무슨 일 하냐고? 뭐 기부 플랫폼 돌고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이다 보니 이제 어린이, 어르신, 뭐 여성, 장애인, 동물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국가유공자나 다양한 대상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금을 한 다음에 뭐 취약계층에게 이제 나눠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취약계층들을 왜 도와주냐 했을 때는, 취약계층도 유형이 있어요. 다크 에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솔직하게 중증 장애인이나 뭐 90살 먹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거의 복지의 영역이에요. 원웨이로 들어가요. 미혼모나 자립준비 청년들, 어린이들, 단기적으로는 미혼모와 자립준비 청년들은 3년 도와주면 3년 뒤에는 사회를 위해서 가치 창출을 하기 시작해요. 장기적으로 나한테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빈부격차가 한번 커지면 사실 이게 좁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빈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우리는 사실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뭐 경쟁할 필요가 사실 없어진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좀 가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제 외주를 준다든지 지적 자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가 돼야 되는 거지, 제조도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제조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취약계층을 도와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다. 제가 목표하는 거는 세금보다 좀 더 효율적이기를 목표합니다. 세금의 복지보단 돌고의 기부가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복지를 위한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다른 데에 이제 경제 성장에 세금이 더 쓰이고 사회에 좀 더 이바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세법은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돌고가 효율적으로 쓰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복지가 필요 없어진다. 복지 예산은 사실 솔직하게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인센티브제가 다르잖아요. 민간은 미션이 명확하고 그거를 도달을 못하면은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되죠, 사실.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부금을 좀 효율적으로 써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세금을 복지에 안 써서 경제 쪽에 더 쓰이길 바라는 마음. 워낙 옛날 이 새끼들이 삥땅 쳤다고 문제 많았죠. 다 뽀록 났어. 너는 그러면 어떤 구조로 투명하게 해주고 있어? 그냥 수수료 없이 그냥 전액 기부되는 서비스를 와, 운영하고 그걸 투명하게 어떻게 하냐고, 일반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유일한데, 모금이 종료되면은 한 달 이내에 후기를 드려요.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공개를 하고요. 우리가 물품을 사더라도 온라인 최저가보다 싸게 공급받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영수증까지 다 오픈을 해요. 뭐 생리대를 샀다, 기저귀를 샀다, 분유를 샀다, 뭐 주방세제, 세탁세제를 샀다 몇 개, 그다음에 얼마어치 샀다는 오픈을 해요. 한 달 이내.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모금돼서 5천만 원 썼어요. 그게 명확한 거예요.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한 달 이내에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또 그런 기분. 큰일 났다. 우리 술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난 이번에는 이제 왜 만든 거예요? 도구들이? 그게 돈이 돼? 돈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인프라를 만들면은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어. 카카오톡 자체는 돈을 벌지는 못해요. 서버비만 엄청 나가고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즈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게임 과금을 했을 때에 대한 수수료. 네. 30%인가 50%가 예전에는 엄청 높았는데 게임 수수료, 과금 수수료를 카카오 게임즈가 받아갔고 그다음에 이모티콘, 선물하기, 뱅크, 페이 이런 계열사들, 영리 계열사들은 얹잖아요. 다 같이 붙였지. 근데 이제 일단은 카카오톡이 제일 잘한 거는 전 국민이 무료로 문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인프라가 돼주는 거거든요. 영리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돈 벌고 좋은 일을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을 하고 돈 벌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좋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는, 예를 들어서 탐즈나 파타고니아나 좋은 일을 하네, 돈 벌어. 다른 이제 전제 조건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경쟁이 있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에. 근데 이제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좋은 일 하는데 돈 왜 벌어? 가 보편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자선업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속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고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보답을 안 하겠다는 거는 심보가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럴 수 있지. 누군가만 희생하길 바라는 거.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공한 친구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좋은 서비스와 경제적인 일을 하겠지만 파타고니아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게 좀 더 경쟁력 있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환이 될 것 같아. 왠 줄 알아? 여기 나왔잖아. 그럼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실하게 하고 성실하다 보면은 어딘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환이는 어떤 행복을 지금 쟁취하고 있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행복. 저는 커리어가 한 70%는 되는 것 같고 지금 30대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대 때는 아마 이제 거의 가족이 좀 더 큰 비중을. 여자도 있어? 여자도 쟁취 좀 해. 그러니까 이성을 쟁취하는 노력을 한다면 애매모호한 노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거에는 최소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다만 돈도 있고 시간도 있죠.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적, 금전적 최소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써, 좀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일단은 왜? 제 커리어가 요구하는 최소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승환아, 김태희 같은 운명적인 여자가 나타났어. 너가 심장이 막 이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커리어는 배신하진 않아요. 와, 지가 놈이네. 나 너한테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 여자친구 살면서, 여자친구 만나면서 모텔 갈래?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너 한 번도 없지? 솔직히 말해, 승환아. 갑자기 버퍼링 돌아왔어. 왜냐면 성인이잖아. 그리고 저는 그 이성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성에 대해서 기억에 남기진 않아요. 야, 이놈 고수네. 남기지 않는데 기억에.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어. 출장 다닐 때 모텔을 많이 갔죠. 아니 그 모텔 말고. 아니 진짜로. 응. 여기 말고. 이쪽에. 쉽지 않은데요? 아 열받네. 술을 쏟아면 시켜줘. 승환이 지금 솔직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생각하는 세 단계.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한다. 문제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도 하라고. 네, 왜냐면은 문제가 있거나 기회가 있어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심 야.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그램 봤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지도를 하면은 누군가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그러겠지. 자존심이란 거 없이 내가 부족하다,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낫다, 일단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팔로우 하는구나. 누군가는
뭐 어떻게 보면 지조이지만 자존심 부리면서 안 따라가요. 근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왜? 안 따른다고 해서 학습력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 일단 따르면은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되면은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리스크가 없다면은 그냥 묻지 말고 해볼만 하거든요. 문제나 기회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고 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한다는 거는 피타고라스의 뭐 A 제곱은 뭐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만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알지만 배우기는 했으나. 우리가 과연 그거를 썰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냐. 소름 돋았어. 맞아. 이해하지 못하잖아 사실. 이해는 못했지. 그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인지를 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가 최종적이긴 하죠. 내가 응용까지 할 수 있을 때가 진정한 이해기는 하거든요. 내가 썰 푼다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응용 적용해서 나의 무기로 만들 때가 정말 진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내가 부족하거나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잘하는 점이나 못하는 점이나 인정을 하고 내가 왜 그런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술 한 잔 더 먹어. 마실수록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오늘 승환이 쓰러뜨리자. 좋습니다. 웃을 때 되게 귀엽지 않냐? 그치? 살인미소야, 살인미소. 큰 부자 될 수 있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나도 부자들을 만나보면 다 저 단계에 다 넘었어. 인지. 또 얘기하냐? 인지, 인정, 이해, 실행. 오, 뭐야. 알고 있었어. 제가 선생님이냐? 이게 기업가들은 정신이라고. 그게 기본 정신 아니냐? 대표님 언제 인지하셨어요, 최초?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지를 했지. 일단 내가 우리 집안이 엄청 가난하구나, 장난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혈우병이 있거든. 피해나면 안 멈추는 병이 있어. 난 장애자로 평생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집안이 곧 죽어도 나를 치료해줄 돈이 없구나. 이게 가난이 대물림 되겠구나. 그걸 내가 인정을 했지.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 당연히 원망했지. 나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부모 탓하고 이 사회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뭐 모든 사람들 다 탓했지. 심지어는 내 부모까지 이제 이해하면서 그 단계, 아까 그 3단계를 승환 대표, 나도 이제 그거를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계기가 생기더라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원인이나 기회라고 하거든. 승환이 너도 계기가 있었잖아. 뛰쳐 나온 계기, 계열사 기업 만들어 내가 혼자 하는 계기,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회적 기업 만든 계기, 형하고 만나던 계기.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계기를 만들다 보니까 실행을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냉정한 이타주의로 내가 역량이 되냐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역량이. 그래, 키워나가면 되지. 모든 사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많이 붙거든요. 사실 내가 아는 전제 조건들도 있지만 모르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못 봤을 때 뭐 그런 거야? 문제를 모를 때가 가장 큰 문제죠. 문제를 알면은 구글링을 하든 네이버를 치든 사실 웬만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엄청난 테크 기업이라서, 이제 AI가 선두주자 테크 기업이라서 그런 기업들은 아무도 못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테크 기업이 아닌 이상은 문제가 인식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인지만 되면은 사실 웬만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오늘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나온다. 승환이의 오늘 인생,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알 수 있어. 강호동 TV에 구독자들이 온전함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내실 있고 단단할 수 있는, 형님 봤을 때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단단하면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독자들도 닮고 싶어서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혹은 배우거나. 그러니까 긍정적인가 구독하는 거지, 부정적이면 사실 구독 안 하잖아요. 혹은 단순한 재미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구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 이승환도 저렇게 사는데, 주변 대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승환도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거든요. 사실 저보다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저보다 행복하길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주어진 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2000년에 나오거나 TV에 나가거나 제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을 노출할 이유 전혀 없고 그러네. 노출해서 내가 돈을 더 벌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전 돈 더 까먹거든요.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 계속 기부가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 포트폴리오를 다음 세대에 성실한 노력을 했다는 사람이 그냥 인정받기 위한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 인간이 어느 단계 올라서 소비해서 행복을 못 느껴요. 사실 알게 돼요. 수준 있는 인간이라면은 내가 남들한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 친구들, 뭐 자식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내가 성실하고 숭고한 사람인 게 죽음 앞에서는 솔직하거든요. 사실